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64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야산 이달 선생의 그 홍역학 두 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2023년 그 2월 15일에 당대 제일의 주역가로 알려주신 대산 선생께서 김석진 옹이 별세를 하셨는데요. 95세 되셨죠. 그래서 역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계신 분들은 어, 다 알고 있는 그 소식이 되겠습니다. 김석진 옹께서는 30년 넘게 주역을 가르치시고 제자만 1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서울, 인천, 대전, 청주, 춘천, 제주 등 전국을 돌며 강의를 하시면서 이 제자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어, 국내에서 나름대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업체 그 대표급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김석진 옹이 직접 호를 이렇게 하사한 사람만 한 3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분도 그 천부경을 쓰시에 대한 해설서를 냈는데요. 천부경을 윷놀이에 빗대어서 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람 이야기, 대산의 천부경 요 책을 얘기했는데 보니까 품절됐어요. 그리고 이분의 그 전기로 대산 석과라고 어, 제목을 붙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유명한 책이 이제 대산 주역강의인데 상경 하경의 세 번째 개사전 같은 걸 설명을 한 건데 저도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봤는데 주역을 공부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보시는 게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것 같고, 먼저 역 공부는 주역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김일부 선생님의 정역을 공부하는 순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역학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거를 대산 주역 강의를 통해서 홍역학을 먼저 접하시고 난 뒤에 김일부 선생님의 정역을 공부하시라. 전 그렇게 권합니다. 어쨌든 이 대산 김석진 선생께서는 천부경을 해석을 하셨는데 윷놀이로 풀었어요. 그래서 어, 그 유순 윷놀이의 유순 박달나무로 만들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신화에 나오는 신단수가 박달나무잖아요. 신단수. 그러니까 신단수가 제가 우주목 세계수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한국의 우주목 세계수 사상에 등장하는 그것이 바로 신단수다라고 하는. 그래서 환웅이 천부삼인을 가지고 태백산에 내려와서 그 신단수에다가 신단수 아래에 신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배달 신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단 할 때 요게 박달나무 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단수, 그러니까 요 신단수가 박달나무인데 요게 박달나무 단자가, 요 박달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이제 박달나무의 한 가지가 태극이다. 그것을 꺾어서 쪼개면은 음양이 나오고, 그걸 또 쪼개면 음양에서 다시 음양이 나오니까 사상이 되는 것이다. 근데 윷 네 개는 네 가닥은 앞뒤가 있으니까 8개를 표현해 주는 거다. 그래 도개결륜모는 오행을 의미하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태극, 음양, 사상, 오행 8개의 원리가 윷놀이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날에 노는 거기 때문에 해가 바뀌는 위치, 해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종시한다는 거죠. 종시, 만물 종시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시계가 시작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을 읽을 때도 보면은 여기에 시종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시종이 다시 끝나고 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시종이 종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가 시작해서 끝났을 때, 끝나는 이전의 세계가 끝날 때 새로운 우주가 시작을 한다는, 그래서 종시 사상이 있다는. 이렇게. 그래서 이 종시 원리가 있다는, 설날에 이렇게 노는 거는, 그래서 우주가 바뀌는 이치를 가지고 난다. 그래서 우주가 바뀐다. 그래서 종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바뀌는 것은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개벽은 대우주의 대우주 교체 사건이기 때문에 혁명이죠. 역성혁명하는 거죠. 역성혁명 사건이다라고 하는. 정치적으로는 역성혁명에 가까운 사건이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우주의 대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주 임금인 황극이 교체가 되는 것이고, 이 황극이 교체되는 것은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원래 이게 이전 우주의 우주 황극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 황극이 요 새롭게 개벽되는 세계에 요 우주 황극으로 교체가 되는 거다. 이거를 주역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건도 변화라고 하나. 건도 변화한다. 이제 우주의 아버지가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윷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성혁명, 황극 교체, 개벽 현상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을, 건도 변화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게 윷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걸 가지고 천부경을 이제 해석을 하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는 그 바둑판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유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유판이 있다면 중국에는 바둑판이 있고, 중국에 주역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천부경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의 위치를 중국의 주역과 같은 위치로 놨는데, 근데 천부경과 주역은 같은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서로 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당대 제일의 주역가인데, 이분의 스승이 바로 대산 선생, 김석진 선생의 스승이 바로 야산이달 선생이에요. 홍역학을 만든 야산이달 선생인데, 이분이 58세. 그러니까 야산 선생이, 이분이 지금 제자로 들어온 거는 야산 선생께서, 야산 선생이 58세 때 대산 대산은 19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이로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한 40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때 대사는 들어와서 13년 동안 야산에게 배웠다는 거죠. 주역을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 제일의 주역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물론 야산 선생이 58세 때 제자로 받아들였으니까, 이 대산 선생 이전에도 제자들이 많이 야산 선생 쪽에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연표를 보면은 그게 58세 때니까 1946년에인데 요때 8월 달만 돼도 정동환이 입문했다. 뭐 유해철이 입문했다. 그래서 유해철이 입문하면서 해인이 찍힌 부적을 선생에게 드렸다. 9월 달에 김종덕이라는 사람이 입문했다. 이렇게 핵심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 놨는데 김덕진 선생은 11월 달에 입문했으니까 그 이전에도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야산 선생. 그리고 대산 선생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을에 홍역학회가 이때 이미 창립을 했단 말이에요. 홍역학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제자들에 의해서 같이 만드는 거니까 창립된 이후에 이제 들어온 거죠. 11월 달에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셨으니까 한데 이 홍역학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는 대산 김석진 선생이 주도적으로 많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대산 김석진 선생이 마치 그 야산 선생의 홍역학을 그 정통을 계승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 이제는 대산 선생이 주로 그 야산 선생의 직계 후손들, 그러니까 그 손자들, 뭐 총구 이응무 같은 이런 손자 되시는 분하고 같이 그 동방문화진흥회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같이 설립을 해서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어, 핵심적인 제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어떤 그 역학을 가지고 논할 할 때는 이 홍역학 쪽에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에 지금 한국의 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역학을 가지고 뭐 점치는 거 말고요. 이게 우주자연의 변화가 어, 인간 진화의 메커니즘을 역학으로 규명하는 그 업계라고도 볼 수 있죠. 이래 공부하는 이 업계에서는 우리가 홍역학회가 지금 가장 세력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홍역학이라는 게 여기 가장 세력이 강하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사회적으로도 힘이 상당히 그 있는 학파니까 역학 학파니까 여러분들이 역학을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그 대산 선생의 주역 강의부터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는 분야니까 어, 쉽게 진입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학문적으로도. 자, 지난 시간에 이제는 그 이어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산이달 선생께서는 지금이 이제는 개벽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개벽은 5회 중천개벽이다 해서 그것을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 1948년 2월 5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2월 5일이 이때가 바로 후천이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이걸 규명하셨는데 그 접근 방법이 한 네 가지로 접근을 해서 이걸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강절의 환극경세력이라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파악을 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유세 원리, 이 윷놀이의 원리를 가지고 그 당군이 그 조선을 세운 때가 단기 BC 2333년이니까 그러니까 BC에 요때니까 요때로부터 또 추정을 해가지고 또 이 날짜를 또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소강절은 이 환극 경세력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중국의 역사에 대응을 해가지고 요 괴에다가 중국 역사의 시작을 어느 지점으로 봤냐면
요임금으로 받아요. 요임금. 그러니까 요임금이 BC 2347년에 황제로 등극할 때, 황제 등극할 때를 이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요 황국 경세의 역법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요 날짜도 추산했고, 그리고 또 따로 야산 선생께서 당군은 우리 당군 천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분이 BC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우셨으니까 요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윷놀이, 이때 요거는 윷놀이로 이제 윷놀이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산을 하는데, 그거까지 이제 설명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또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설명 안 해. 왜냐면 이게 태풍 대과계부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요. 이게 아무튼 이거 외에도 이제 공자의 그 춘추 어, 의그 기간을 이용해서 또 추산하는 방법이 있고, 아무튼 한 네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1948년 2월 5일이 후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분이 그 개벽을 얘기할 때 5회 중천 개벽이다. 그거 할 때는 이 순서가, 이분은 일단 선천세계가 있는 거고, 선천이 있고, 그 다음에 중천이 있고 후천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이 후천으로 바뀔 때 중천을 거쳐서 가는 거라는. 그래서 5회 중천이 딱 마무리되면은 후천이 시작되는 건데, 중천이 딱 마무리되면 되는 개벽이 딱 되는 때가, 그때가 여기 5회 중천, 여기 정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괴잖아요. 선천 복귀 8개를 확장한 선천 64개, 복귀 64개 방위도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선천의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천의, 이게 그러니까 선천의 시공간을 표현해 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요임금에 이렇게 날짜에 대응해서 하는 거는 이 선천의 이 메커니즘을 후천의 시간에다가 대응을 또 시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임금 고 해가지고 여기 중천의 변화 과정이 있은 뒤에 중천의 그게 마무리가 되면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때가 여기 그 화풍 전개의 세 번째 희호에서 네 번째 희호로 넘어가는 요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는 파악을 해가지고 요 날짜를 딱 뽑아내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뽑아내는 이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를 그려놓은 건데, 뭐 소자 경세 연표 서기전 2350세 요임금 등극해서 4회 말에 쾌직 거는 소축지 대축 뭐 송나라 건국할 때가 뭐 대가 권해 지말 미제 서기 959년이다. 뭐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다 또 붙이고 이제 1200년을 손익 공제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네요. 그렇게만 아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분이 간단하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치밀한 논증, 역학적 논증을 거쳐서 이걸 뽑아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학문을 그렇게 뭐 간단하게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후천이 시작한 1948년의 역사적 사건으로는 우리가 그럼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는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 출범을 했죠. 정부 출범을 했는데 8월 15일 날 공식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출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우리 남한에,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지면서 우리 남한이 단독 정부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이때가 바로 후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그 6.25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일어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후천은 이미 시작이 됐지만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후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좋은 세상이 올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남북 통일도 결국 되겠지만은, 그 과정상에 지금 우리가 그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어, 그 여러분들이 그 단기적으로 딱 볼 때 나라의 운명이 좀 암울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의 과정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된다 그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고 그 통일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어, 어, 요즘에 그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축되잖아요. 위축되는 상황이 있는데 위축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시고 자신의 삶을 사시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가 이제 12월 26일이 음력으로는 1947년 이때가 바로 입춘이 준 날인. 근데 이 12월 26일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12월 26일 왜 강진산 선생의 현무경에서 봤죠? 그때는 설명을 안 했지만은 강진산 선생의 현무경에 어, 9년 홍수 7년 대안이라는 말 했죠. 그래서 9년 홍수라고 하는 말이 9년 홍수의 요 홍이 바로 홍역학의 홍이나 마찬가지거든요. 7년 대안. 그러니까 우리가 9년 홍수. 이게 지금 그 하나라 우왕이 9년 홍수를 다스린 거거든요. 그래서 9년 홍수 7년 대안이다. 그래서 7년 대안 천추 만세 진해서 불선유 이론수는 63합 위 기륭도수다. 그래서 12월 26일 여기에 나오죠. 12월 26일 재생신한다라고. 그래 12월 26일에 재생신. 그러니까 재생신이라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몸이다.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독교 강의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 철학이 재생, 거듭남의 철학이라고 제가 몸으로 거듭난다는 그러니까 부활 영체로 거듭난다. 지금 강등산의 몸이 부활 영체로 거듭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12월 26일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요게 이제 부활을 해서 거듭난다는 재생신. 그런데 요 재생신 요 12월 26일에 한자를 조합을 해보면은 파자를 조합을 하려면은 해보면은 이게 청춘이라고 되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2월 26일이라는 이거를 한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26일이 청춘이다 이래. 청춘 개념이다 이러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자규적인 개념인 것 같고 12월 26일은 제가 볼 때는 입춘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입춘일. 사실은 입춘일을 가리키는 봄이 들어가는 입춘에 재생신한다는 개념인데 그럼 이게 어느 해 12월 26일이냐 그러니까 입춘이 들어오는 날이 12월 대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달력을 보시면은 음력 12월 26일이 입춘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그러니까 요게 입춘이 들어오는 날이 바로 재생신하는 그러니까 입춘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로부터 6일 후에 어때? 12월 26 입춘이 들어온데 보통 6일 후에 1월 1일이 되는 1월 1일 정월이 되는 거 정월 1일이 되는 그러니까 26, 27, 28, 29, 30, 30일 그다음에 1월 1일 그렇죠? 그러니까 26, 27, 28, 29, 30, 31까지 가면 이제 6일이 지나는 거죠. 6일 지나고 1월 1일 딱 들으니까 정월 1일 이게 이제 기후정월 1일 사실. 그러니까 기후정월 1일 사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마친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게 정월 1일에 1일 전에 입춘에 몸이 먼저 재생신 된 뒤에 1월 1일 날 그것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몸이 완성이 된 뒤에 6일 후에 태어나는 그런 개념이다. 뭐 그런 개념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것들이 이제는 요런 63합이라는 요런 것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은 우리 이게 개벽을 제창하신 분들이 요런 개념에서 상당히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 지금 우리가 봤듯이 그 12월 26일 입춘이 들은 걸 후천 시작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1947년. 요때 1947년 12월 26일에 음력으로 이때 입춘이 들 때에 그 후천이 시작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야산 선생께서 시를 한 수 지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선천제석이라고 하는 이런 시가 있어. 1947년 당기 4280년에 12월 26일에 신명 행사를 했다라고. 신명 행사. 개태사에서 신명 행사를 할 때에 이때 그러니까 이분이 58세 때 홍역학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홍역학회를 만들 때 58세 때 석정암에서 후진 양성을 하고 홍역학회를 설립한 뒤에 그 다음에 59세 때 47년에 음력 12월 26일에 개태사에 와서 신명 행사를 할 때 제자 108명에게 경자의 해인이 찍힌 호신부를 나눠줬다라고. 뽕나무 작대기에 오동나무 지게를 짊어지게 했다. 자, 이게 다 상징과 비유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화두로 삼아서 왜 이 양반이 그 뽕나무 작대기를 지고 오동나무 지게를 짊어지게 했냐, 이게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를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뽕나무 작대기 오동나무 지게를 왜 짊어지게 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9명씩 12단위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2금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구라는 숫자가 구금을 상징하니까 구금, 오행으로는 구금입니다. 그래서 구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12개 방위에 구금이 다 됐다고 하니까 12금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사실은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12단위에 9명씩 났다는 거에 108명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108명. 그렇죠. 제자 108명을 12개 방위에 9명씩 놔두면은 그게 요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8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 9 곱하기 12에서 나오는 거라는 개태사로 가가지고 개태사에 가가지고 행사를 마쳤는데 신명 행사를 했다. 신명 행사. 요게 신명 행사라는 표현이 나중에 이제는 우리가 주역에서 보면은 주역에서 중풍손계의 신명이라는 말이에요. 신명계는 그냥 이분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는 굉장히 이분이 이제는 신묘한 어떤 그런 이치를 여기다 심어 놓으신 거죠. 심어 놨셨는데 하도 자료가 많아가지고 찾는데 시간이 많이 해요. 여기 57번째 궤에 여기 보면은 중풍송계의 단왈해서 중손이 신명 이렇게 되네. 신명 이렇게 딱 됐어. 근데 요 신명행사의 구효에 보면은 성경삼일 후경삼일에서 경자가 여기 나온다. 경자.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할 때 성경삼일 후경삼일.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신명이라는 말이다고 경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자가 나오니까 이분의 요 괴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할 때 후천의 시작이 그럴 때 이렇게 여기가 경자 여기 있잖아요. 경자에다가 해인을 찍어가지고 경자에 해인을 찍힌 경 그
호신부를 나눠줬다라고 하는 호신부,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는 그 부적을 나눠줬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뭘까요? 경자의 해인이 찍은 호신부가 사실은 어, 지금 우리가 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존재. 그러니까 경자의 해인이 찍혔다 그랬잖아요. 경자의 경자, 그러니까 경자를 쓰고 거기다가 해인을 찍어놨다는 거죠. 경자를 쓰고 거기다가 해인을 찍었다. 찍어서 호신부를 나눠줬다. 이때 호신부라고 했잖아. 호신부. 이게 호신부니까 호신부. 제가 여기 천부경의 천부를 뭐라 그러죠? 천부경의 천부가 바로 이게 바로 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부인이 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천부인이 해인인데 불가적으로는 해인이죠. 그러니까 천부인의 경자를 새겨가지고 그 해인이라는 걸 새겨가지고 경자를 쓰고 거기다 해인이를 새겨가지고 호신부로 삼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부자가 있잖아요. 부적의 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첨부에 요게 요 부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이걸 이제 바로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뭐 대개 사람들은 왜 이분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아는 제자들이 없어요, 사실은. 이분이 왜 갑자기 그저 개태사로 가가지고 개태사가 왜 개태사로 갔어 이분이 갑자기. 개태사로 가서 108명을 갖다가 거기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개태사는 뭐야? 지천태계가 된다는 거지. 지천태. 그렇죠. 지천태 그러니까 땅 속에 하늘이 딱 들어가는 지천태. 요게 지천태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천태가 되는 그 하나의 그 건물이다, 몸이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야. 지천태 개태사에 갔다는 건. 자, 그것까지 하면 지금 시간이 뭐 없으니까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이 행사를 이런 식의 뭐야? 그러니까 내 가르치는 방식이 직접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떤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왜 뽕나무 작대기를 왜 듣게 해요? 뽕나무 작대기를? 왜 오동나무를 지게 했을까? 뭐 이런 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후천이 시작되는 입춘절에 경신일이다. 이때가 바로 경신이었다네. 이 후천이다 경신. 그러니까 요게 경신일이었다라고 요 날이. 후천이 시작되는 경신일이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게 12월 20일 입춘일이 시작되는 경신이라고 하는 경신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계룡산 국사봉 아래로 갔다라고 그래요. 자, 계룡산. 자, 계룡이 뭐라고 그래서 계룡의 그 풍내익이라고 그러죠. 풍내익. 그렇죠. 계룡산에 그냥 간 게 아니야. 계룡산. 계룡산이 괴로는 뭐예요? 풍내익계 산이 있는 거라잖아요. 근데 국사봉이라면 나라를 열고 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스승이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스승이 있어가지고 일종의 거기서 하늘을 받들어가지고 일을 벌인다 그런 데를 국사봉. 그냥 이런 데도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그러다 그 지역의 이름을 딱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신다 이거지. 계룡산 국사봉에 가가지고 용학사에 머물렀어요. 용학사. 그러면 이게 용이 봉황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용이 학이 됐다. 용이고 계룡산에 갔는데 그 용이 그 개가 닭이잖아요. 닭에서 요 개가 바로 이제 학이 되는 거지. 학. 그렇지. 하늘로 날아오르는 학이 되는 하얀 학이 된다는. 용학사에 머물렀다라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가
그 봉황이 알을 깨고 날아오르는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존재가 인류의 스승이 되는 존재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다 감추고 있다거나. 그래서 여기서 거주하면서 자신이 용악사에 거주를 했다는 거는 뭐예요? 자신이 하늘로 날아오는 봉황이고 학이고 그리고 자기가 인류의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선천제석 딱 글을 썼다. 선천제석은 뭐예요? 이제 선천이 마무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선천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다, 저녁이다 그런 뜻이란 말. 선천제석. 그러면은 선천을 이제 보내는 떨궈내는 그렇죠? 그런 제석 운 해가지고 4280년 된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단기로 4280년이죠. 그러니까 단기를 쓰셨단 말이야. 4280년에 단사가 되게 단사라는 게 우리가 윷놀이를 우리는 그 한자로 척사라고 한다. 척사놀이. 윷놀이를 척사놀이라고 한다. 척사. 그래 척사놀이에 사자를 갖다 푼 거래. 척사놀이. 요게 이제는 한자로 척사. 요게 윷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윷놀이 단왕 때 윷밭. 그러니까 단왕은 뭐야? 당군 황제죠. 당군. 단왕 때 윷밭. 그러니까 전전이니까 전전의 기운의 그 어떤 도수가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이어졌다.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의 얘가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역사가 이건 이제 중국 역사를 또 가져와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란 나라를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역사를 가져오는 건데 하은주잖아요. 하은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 낙서는 하나라 우왕이 우왕 때 그 신구 거북이 그러니까 이때 현무에서 그 홍범구주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라에서 시작을 한 것이다. 하나라의 신구 그 거북이에서 시작해서 은나라로 온 뒤에 그것이 3대에 걸쳐서 왔다는 거예요. 3대에 걸쳐서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와가지고 3대 와서 주나라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그냥 뭐 이런 실제로 나라를 뜻하는 것이도 있지만은 이거 하나의 비유예요. 3단계로 온다는 비유 개념이야. 왜 3단계야? 그게 이게 1대, 이 사람이 2대, 요게 3대가 되는 거잖아. 3개잖아, 지금. 하나, 둘, 3개. 그래서 3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요 아래로 내려와서 심어지는 게 하나라고, 그다음에 요 사람 안에서 길러내는 게 은나라고, 요게 태어나는 게 주나라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운주, 이렇게 비유로 한 거라는 거를 간파를 하셔야 된다고. 이게 그냥 읽을 때 막 읽으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야산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런 거를 간파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야산 선생의 제자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라의 예를 주나라가 더한다는 거는 손익. 자 그래서 손자사무 익자사무라고 저기 그 강진상 그저 현무경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손익 개념을 얘기하자. 하나라 은나라를 지나서 덜어냈잖아요. 그렇죠. 덜어내죠.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덜어내는 거 덜 손자고 익자는 뭐예요? 그 덜어낸 이 존재가 인류의 스승이 돼가지고 요 태어난 요 존재가 어떻게 돼요? 인류의 스승이 돼서 또 이렇게 베푸는 거니까 그건 홍익인간하는 거니까 그래서 손익이다. 그래서 덜어내고 더한다. 그러니까 이걸 의역으로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 만세의 스승이 되는 존재가 우리 몸에서 태어나는 게 덜어내는 거죠. 태어나서 우리 몸을 포태가 돼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인류의 스승으로서 인류에게 이익을 주니 이렇게 하는 게 더 의역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이죠. 덜고 더한다라는 거. 덜어내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해. 출산한다는 뜻이지. 덜어낸다는 거는 덜어내고 더해주니 이렇게 되는 거. 하나는
하은죄 예를 하은죄 예를 얘가 원인으로 하여 결과를 냈다는 거죠. 주나라의 결과를 내 가지고 그 결과 낸 그 주나라를 덜어내서 그 주를 가지고 더해준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라는 이 표현 자체, 주도 주나라라는 게 주라는 게 이게 두 개의 다리란 때라는 뜻이에요. 붕이라는 뜻이거든요. 붕. 그래서 붕이라 벗이 된다는 거는 더해준다는, 더해주는 존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몸에 새로운 몸을 더해준다 이런 개념이 되는. 예, 이런 걸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얘라고 그랬냐? 왜 얘라고 그랬냐면 하은의 얘라고 하는 거는 여기로 기준으로 보면 인, 의, 예, 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예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예라고 하는 거는 여름의 기운이니까 예, 예, 오상으로 보면 예는 남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 남쪽으로 덜어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들이 이게 숨겨놨다는 거지. 이게 이제 선천제서 그렇게 이렇게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나왔으니까 뭐 후천이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요 안에 있을 때는 선천 중천이고 나오니까 이제 후천이다 그런 뜻이죠. 후천의 시작이다. 그러니 중천, 그렇죠. 중천을 지나가지고 무자가 갑자가 돼서 무자가 갑자로 되니 그것이 바로 후천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후천이 시작되는 것이다. 후천의 시작이로다. 기원이라기보다는 후천의 시작이로다. 뭐 편히 쓰면은 후천의 시작이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천은 끝났고 선천이 중천을 거쳐서 선천 시대는 끝났고 후천이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무자가 여기 무가 갑으로 변한다는 거죠. 중천의 과정을 거치면서 무에서 갑으로 변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요게 이제는 오늘 원래 얘기를 하려는 경갑변도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는 이때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를 1947년 이때 12월 26일 날 이런 행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산 선생께서는 이제는 6.25 전쟁이 일어날 걸 아시고 후천을 여는 곳이라는 뜻으로 그 안면도로 초겨울에 안면도로 이사를 하면서 어, 그러니까 안면도로 옮겨갔다고 했죠. 전쟁을 피해서. 그래서 거기를 계락금이라고 했다라고 개명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니라 왜 계락금이라고 합니까? 이, 이 계락금이라고 한 뜻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왜 후천을 여는 곳을 왜 계락금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지명들도 거기에 맞게 딱 바꾼단 말이에요. 자, 개태사는 지천태계를 얘기하는 거랬죠. 계락금은 뭐겠어요? 낙서잖아요, 낙서. 그렇죠, 낙서. 요 낙서를 얘기하는 거죠. 낙서가 운행돼서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표현을 한 거잖아요. 황금 메탈체가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낙서가 작동해서 황금 메탈체가 태어난다. 이것이 계락금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보고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계락금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꿨을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야산 선생의 제자들도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어떤 특성이냐면 아주 뛰어난 스승들은 가끔씩 출연을 하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한참 못 미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다 그렇잖아. 뭐 석가모니, 뭐 예수, 뭐 그럼 거기는 뭐 뛰어난 제자들을 물론 키웠지만은 어쨌든 그래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제자들이 스승보다 한참 못 미치는 거지. 자, 이게 계락금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낙서가 작동해서 황금 메탈자가 태어난다. 이렇게 할 때에 여기서 이분이 또 시를 한 수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시를 모아놓은 게 야산문집이라고 하는데 야산문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산문집이
발간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뭐 거의 2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비싸가지고 나와 있는 게. 네, 보고는 쉽지만은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야산문집에 있는 여러 시들이 어디에 맞냐면은 여기 난세의 사상과 야산이달이라는 요 책자가 발간돼 있는데 여기에 야산문집에 나와 있는 시들이 많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야산 선생의 일대기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는 계락금에서 여기서 이제 시를 한 수를 딱 졌는데 이 시가 또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호신발이라는 시입니다. 호신발이다. 네, 호신발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잘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횡설수설들을 하시니까 참 안타깝다. 호신발이라는 시인데 여러분 여러분 요 그림 봤으니까 요거 줄여 보겠습니다. 자, 이게 호신발이라는 건 뭐 호라는 게 뭐 호라는 게 부호라는 뜻이죠. 부호라는 뜻도 있고 어떤 소리를 크게 내지르는 그런데 호 하는 게호 소리를 호신발 한다는 건 뭐 발한다는 건 발전한다, 발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몸이 이렇게 태아가 자라는 거를 발달한다고 그런다.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발생학이라고 하잖아요. 이 발생한다는 거는 태아가 자라는 건. 태아가 자라는 걸 뜻해요. 발이라는 거는 신발이라고 하는 건 신으로 자라는 걸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호신발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요게 대인이잖아요. 이견대인의 대인이 요 알 속에서 몸이 팔다리가 쫙 자라나가는 걸 호신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신발. 그런데 이 호자를 잘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호신발의 호는 부라는 의미도 있고 복합적이죠. 그리고 어, 호는 부호. 그러니까 우리가 부의 부호도 있고 이게 크게 소리 지르는 지르는 것 이렇게 크게 팍 소리는 그러니까 호랑이 여기는 이게 호라는 거는 딱 보면은 여기 요 옆에 호랑이 호자가 있단 말이야. 범호자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크게 소리 지르는 호랑이가 소리 지르는 거야. 호랑이 여러분들의 호랑이가 울부짖는 거다. 울부짖는 거는 표현하는 호신발에 호랑이처럼 자라나는 호랑이 백호죠. 백호로 자라는. 그래서 일개석정 작권론 한다는 건 석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돌 우물이 있다는 거죠. 석정에 한 곤륜산에 한 돌 우물이 만들어졌다. 한삼택이 그 돌 우물에 곤륜산에 지어졌는데 돌 우물이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석정이라는 건 여기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자체가 이게 돌이기 때문에 돌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건 원천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곤륜산 이게 곤륜산이라고 보면 돼. 우주의 근원의 산. 그러니까 그리스로는 올림푸스 산이고 이게 인도로는 이게 수미산에 해당되고 우리 동양 쪽으로는 곤륜산이 되는 겁니다. 이 곤륜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이렇게 흘러내려온다. 그러면 청견 항화수 만분 하니까 하늘에서 보내는 항화수 동의에 가득 찬다는 거는 이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가득 채운다는 거는 밑으로 흘러내리면 밑에부터 차오르는 거 아니에요? 가득 차면은 여기 이제 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밑으로 가득 차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내려오는 물로 황화수라고 그랬잖아요. 황화수가 내려와서 동이라는 건 요 사람의 몸이 동이란 말이에요. 물동이란 말이야. 물동이. 그래 요 물동이로 다 가득 찼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비룡신이 호령바라기를 기다린다면 비룡이라는 거는 지금 용이 올라가는 게 비룡제천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건계에 중천 건계에
구호효에 비룡제천 있잖아요. 비룡제천의 대인조야. 비룡제천 이견대인, 바로 이 이견대인이 요 대인이 아까 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게 바로 비룡신이란 말이야. 요 비룡신인 대인이 뭐냐면은 어, 요 비룡신을 기다려서 호신발해라. 그러니까 비룡을 기다려서 호신발해라. 그러니까 신호발해라. 비룡신을 기다려서 호발해라. 호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이고 이건 호랑이니까 용호비결을 용호교구 현상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용호교구로 이렇게 자라난다 그런 뜻이에요. 태아가 자라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비룡이 몸을, 그러니까 이 존재가 지금 용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 쫙 올라오면 여기서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이 몸이 육화가 될 때 이게 용호교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약 대 비룡신 호발, 이거는 용호교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황금 메탈체가 만들어지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밑에서부터 물이 끌어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리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운위 이렇게 해서 구름 되고 비가 되어서 내리면은 선문에 들어가리 하니까, 선문이 뭐야? 우리가 신선이 된다는 뜻이죠. 신선에 그때 들어가게 되나, 천선에 그때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호신발이라는 게, 결국 이 호신발이라는 게 이 계락금 여기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계락금이 뭐라고 했어요? 황금 메탈체가 되는 거라고 그러죠. 낙서 메커니즘으로. 그래서 요 이치를 지금 이런 식으로 시로 표현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 아시죠? 이게 바로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잖아. 그냥 이걸 시를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를 이분이 이렇게 이런 시로 표현을 했다, 이런 거 우리 선조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래 오늘은 이 경갑변도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부수적으로 재밌는 얘기를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벌써 5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번 더 강좌로 그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 한국 사상들의 심오한 철학들을 어떻게 영상 몇 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 심오하신 분들인데, 근데 억지로 이제 꾸겨 넣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대체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